자, 매주 수요일 경이로운 삼다시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언니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똑소리나게 해결해드리는 똑소리나는 전문가 양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경이롭게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드리는 경이로운 언니스 이경혜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농띠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경이로운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요일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오늘도 두 분이 오십니다라고 하자마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셔서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만 55세입니다. 가입할 만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4636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55세는 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나이가 문제될 건 없다. 될 건 없어요. 당연히 보험 가입은 되고요.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뭐 고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약이라든지 뭐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5년 내에 뭐 입원 수술력, 약 복용하는 이력이 없으면 5년 고지형으로 해서 일반 심사형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이는 그렇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5세라는 나이는 예. 문제될 거 전혀 없고. 없고 그리고 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전혀 없다. 근데 네. 이제 단지 그렇지. 가입하는 건강 종류가 상태. 좀 달라진다. 네네 맞아요. 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간편보험으로 갈지 일반 심사보험으로 갈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내 나이에도 보험 가입이 될까라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네.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은 이제 나이가 조금 걱정이 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어려운 나이 때는 어느 정도예요? 요즘에는 80세도 보험 가입이 되니까요. 간병보험도 가입이 되니까 90세까지는 가입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건강하다면 네. 80세, 90세도 사실 상관없고 그동안 수술을 하거나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살짝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맞아요. 가입은 가능하다. 맞아요. 가입 금액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가입은 다 가능해요. 가입 금액이 낮아진다는 게 보장 금액이라는 거죠? 맞아요. 가입 보장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폭넓게 보장 넓게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이 간편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듣고 나시면 아, 내가 간편보험에 해당되겠구나 혹은 간편보험이 아니어도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 사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892님께서 주신 사연이네요. 제가 2년 전쯤에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고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암 진단비 보상도 받았고요. 보험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건을 가입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만 원씩 이렇게 가입한 보험들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가입한 보험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건강 상태가 문제고 그 이후에도 걱정은 되니까 보험 가입을 여러 건 하셨는데 이게 과연 내가 아픈 뒤에 가입한 보험인데 보장이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으셨어요.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언니스가 만나고 왔습니다. 처음에 상담 요청을 받고 만나기 전까지는 보험료에 대한 고민만 해결해 드리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암 진단을 받고도 1년만 지나면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직접 상담을 해보니 문제점이 여러 개 보였고요. 그 문제점을 동키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만난 40대 여성분은 2년 전쯤에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어요. 예,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분도 본인이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도 가족 이력도 없었고 또 나이도 아직도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아, 이게 암이 가족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또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암 같은 그런 큰 질병은 진짜 내 주변에 누군가가 경험을 하면 아, 이거 진짜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7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고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오래 치료를 받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발병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사례자분은 자궁 내막암 진단 전에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치료 중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고 결국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사례자분의 보험 내역을 보면요. 21년도에 가입한 종합보험에 암 진단비 5천만 원, 이대 진단비 1천만 원씩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가입할 당시에는 별다른 치료력이 없어서 일반 심사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부터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 중에는 전화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전화로 암 진단비 5천만 원 15년 갱신으로 된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이때 자궁 부담보 인수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네, 이 부담보 인수 조건이라는 거는 특정 질병이나 이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궁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셨고요. 음. 그리고 가입 이후에 또 전화가 와서 수술비 보험을 30년 갱신형으로 해서 또 자궁 부담보 인수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당시 가입을 하실 때는 지금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 중이니까 5년 안에는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네,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 부담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지금 이 부분의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사실 병원을 매번 가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치료를 받고 금방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잘 발견할 수 있겠지. 설마 이게 암으로 갈까?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례자분도 당연히 금방 치료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부담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가다 출혈이 보여 병원에 내원했더니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게 된 거고요. 아이고. 22년 10월에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여성분들은 자궁 적출 수술 이거 하시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네요. 일단 우리는 보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암 진단비 잘 받으셨을까요? 네, 우선 자궁 내막증 치료 전에 21년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별탈 없이 보상을 받으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수령하셨고요. 네. 22년도에 가입한 보험은 자궁 부담보 인수 조건이라 보상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다. 아니, 자궁 부담보로 가입한 보험은 뭐 당연히 부담보니까 보상을 못 받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가 그 이후에 있었다. 굉장히 무섭네요. 어떤 문제요? 네, 22년 10월에 자궁 내막암 진단 후 자궁 적출 수술까지 한 후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사례자분은 암 진단을 받아서 당연히 이제는 보험 가입이 안 되겠구나. 2년 전에 보험 가입할 때 진단금을 좀 더 가입할 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네. 보험 가입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상담사분이 지금 전산상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 전산에서 가입 가능할 때 빨리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험 전산상에서 지금 전산에서 보니까 무리가 없는데요. 가입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내가 그때 많이 들어둘 걸 하던 부분인데 가입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들잖아요. 무리 없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네.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로 알려야 될 그 고지 의무가 있죠. 그렇죠. 네, 보험 가입 전 청약서상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 보험 고지 의무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경우 당연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인 이 고지 의무는 매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다 했잖아요. 내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전산상으로 가입 가능해요 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내 잘못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 잘못이 뭐가 있어? 아니 왜 가입을 시키신 거예요, 이분은? 네, 아무래도 암 진단을 한번 받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암의 재발이고요. 무엇보다 보험에 더더욱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례자분 또 자궁 내막암 진단 후 기존의 진단금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암이 재발할 경우 진단금이 준비된 게 없다는 걸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쵸. 그리고 본인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담사분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발병하면 준비된 진단금이 없지 않냐면서 지금 전산에서 가능할 때 새로운 암에 대한 진단금을 준비하라고 해서 가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다른 부위에 만약에 암이 발생하면 어떡해요? 발병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그치, 나는 그게 걱정이 되지. 지금 가입 가능해요. 그래요? 그럼 가입시켜 주세요. 제가 볼 때 소비자분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증권도 어렵고요. 약관도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들을 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구나가 되는 게 우리 소비자의 입장이고,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거 됩니다 하면 되는구나,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구나, 돈 못 줍니다 못 주는구나, 돈 드릴게요 주는구나, 이게 우리 소비자들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르니까. 근데 이게 상담사가 가입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한 건데 고지 의무 위반이구나. 너무 억울하네요. 맞아.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분이 건강보험이 지금 당장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인데 전화상으로 가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상 받아보니까 치매보험과 관련된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건강보험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로 가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소통상의 오류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럼 이분은 내가 말을 했지만 어쨌든 동의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 고지사항을 알린 건 아니고 그냥 상담사랑 얘기할 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고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몰랐지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화로 가입을 하니까 또 상담사분이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 전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어떤 분의 경우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보험 조사 과정에서 가입 전에 난소 진단을 받은 적이 또 있어서 이분의 경우에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 해지를 당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고지 의무라는 거 우리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딜 치료받고 있는지 이런 거나 과거에 내가 어디가 아팠고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거 외에 어떤 걸 또 고지를 해야 됩니까? 네. 고지 의무 질문표에는요, 과거 병력, 현재 병력 외에도 현재의 직업이나 운전 유무, 취미 활동, 키 몸무게 등을 제대로 작성해야 하고요. 직업이나 운전 유무를 묻는 것은 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은 일을 하고 있는지 높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요.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지급할 보험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고요. 그렇군요. 네.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 많이 좀 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사무직 일을 하시게 되면 비위험직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분이 밤에 대리운전을 하게 되신다면 그런 분들 이런 많아요. 경우에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고위험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내가 그러면 투잡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했지만 어쨌든 낮에 사무직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어쨌든 내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두 번 간혹 한다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계속 되실 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운전 유무도 보면 단순히 운전을 한다 안 한다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가를 묻는데 자가용 승용차인가, 뭐 개인용 택시인가, 영업용 택시인가를 묻는데 자가용 운전자의 표시를 했는데 화물차 운전자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 또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물차 운전을 예전에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를 몬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루 아르바이트를 나간 거죠. 뭐 한 3일 정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직업 고지를 하고 나갔어야 돼요? 직업 변경 고지를? 그 네. 3일 동안 사고가 난 거를? 원래 100% 원칙대로 하면 그거를 보험회사 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일이 그걸 다 보험회사로 고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지 위반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했던 일은 아닙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네, 맞습니다. 전혀 네.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서 왜 55세인데 보험 가입이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 하셨던 분이 2년 전에 심장혈관에 스텐트 3개를 심었습니다. 간편 심사로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어떨까요? 2년 전에 입원 수술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간편심사보험으로 해서 3개월 이내 추가 소견이 있는지, 입원 필요 소견이 있는지, 수술 필요 소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3개월 그다음 1년 이내 입원 수술 해당이 안 되고 또 1년 이내 중대한 질환에 해당이 안 되니까 311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겠는데요. 311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심장 질환에 있어서 부담보는 아닌 거예요? 네, 부담보는 없어요. 그냥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유병자 상품이에요. 유병자 상품, 간편심사보험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편심사보험이 도대체 뭘까? 다 보장을 해주는데 이걸 왜 따로 구분해놨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리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를 시작하면서 질문 주신 분이 또 있으셔서 요 분의 이야기를 또 마저 해볼까요? 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혹시 의심스러워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이때에 진단금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가능할까요? 그 알리루무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질문이 3개월 내에 추가 소견이 있는지 재검사 소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시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병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의심스러워서 재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을 때에는 네. 이것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건강검진 하면 항상 이런 거 써 있던데. 추가 소견, 추가 검사를 해보시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3개월 이내 추가 검사에는 건강검진도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항상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검사를 쭉 해보시고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먼저 메우고 그때는 메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메운 다음에 그다음 건강검진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내가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소견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제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단 한 문장 때문에 내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앞서 2부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언니스가 직접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무엇보다 이분이 상담을 받으신 분이 지금 전산상에 보니까 가입 가능한데요?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가입시켜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고지 위반으로 가입했던 그 보험 한 건만 문제였는지 다른 보험은 또 어땠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네, 사례자분은 고지 위반으로 가입한 보험 이후에도 20년 갱신형 상해보험, 30년 갱신형으로 한 가지 질문만 묻는 간편보험을 가입하셨어요. 5년 이내 내 심장 질환만 아니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셨는데요. 사례자분은 5년 이내 암이라는 질병이 있었으니까 뇌와 심장 질환을 가입하셨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보장 분석 없이 전화가 오는 대로 그냥 가입을 하신 게 문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암이라는 질병을 5년 이내에 알았으니까 5년 이내에 뇌나 심장 질환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보험. 그래서 네. 고지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장 분석 없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보험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입된대. 해주세요. 가입되나요? 해주세요. 이렇게 가입을 한 게 문제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기 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보험에는 어떤 보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장을 보러 예를 들어 갔는데 저희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을 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갔어요. 장 보러 갔는데 마침 고등어를 세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세일을 하면 또 사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또 그대로 있어요. 몇 마리가. 그럼 또 제가 그러면 또 약간 멘붕이 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듯이 보험 가입도 이렇게 중복만 계속 가입을 하다 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보장을 미리 확인을 하지 않고 추가로 가입만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보장으로 가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민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실 때 경혜 전문가님이 그런 고등어 있으면 나 줘. 나 주면 돼. 하는 표정으로 굉장히 입맛을 다시면서 쳐다보셨습니다. 그죠? 아니, 그런 고등어 거 안 줘도 돼. 아, 고등어 안 그래요? 그럼 저 주세요. 네, 아니 이런 경우 한 번씩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잠을 봤는데 냉장고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런 감자만 경우가 쌓여가요. 감자가 몇 박스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사오죠. 어머 감자 있었네. 어머 감자가 또 있었네. 그렇다고요. 네. 저희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는 원인은 증권 분석을 통해서 보장의 종류, 크기 그리고 기간을 따져보고 보험료 납입 기간 또 보험료 인상 여부 그러니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를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당장 보험료가 싸다고 갱신형으로 가입한 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또 은퇴 이후의 보험료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없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 매달 얼마 정도지 반드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은 내가 진짜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결국은 해지해야 되는 그런 보험.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자, 사례자분, 이 사연자분은 지금 당장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갱신형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결국 10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소득이 없는 그때 가장 비싸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 중복 보장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또다시 가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입이 되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전화가 오는 대로 사례자님은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사례자님은 뇌와 심장 질환은 좀 더 싼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의 질문만 묻는 간편보험으로 가장 비싼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물어보는 게 적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가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는 금액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일반보험과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이라고도 불리는 간편보험 차이가 뭔지는 잠시 후 3부에서 짚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부담부가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비싸질 수 있다. 더 간편해질수록 더 비싸진다. 네, 맞아요. 라는 이야기 우리 경혜 언니가 짚어주셨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돼요 라고 하니까 뭔가 필요성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바로 가입을 하신 거네요. 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도움 주셨는지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가입한 내역을 보면 21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과 허혈선 진단비 각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수술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궁 부담보호 조건으로 해서 15년 갱신형 그리고 30년 갱신형으로 보험 2건과 고지 위반으로 가입한 갱신형 암보험 1건,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된 종신형 보험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만 묻는 보험으로 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로 구성된 하나의 보험까지 해서 총 보험료는 23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바꿔주신 보험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계시던 네, 보험.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입한 내역 중에 중복으로 가입한 내역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납입 면제된 상품을 기준 보험으로 하고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도와드렸거든요. 아, 기준이 되는 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암 진단비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채워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원하시던 거잖아요.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뼈대 보험은 기준이 되는 보험으로 해서 비갱신형으로 2대 진단비와 수술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지 위반으로 가입한 갱신형 보험과 한 가지 질문만 묻는 비싼 보험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보험은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 경험자들이 두려워하는 전이암이라든지 또 재발암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는 보통 한번 지급받게 되면 해당 특약이 사라지지만 통합암 진단비는 암 진단을 한번 받더라도 그 암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위의 암은 나중에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암도 포함하는 통합암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의 비급여 수술인 로봇암 수술비와 또 암에 대한 치료비, 뭐 재발이든 전이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암 주요 치료비까지 해서 꼼꼼하게 모든 보장을 다 채워서 11만 원에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인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보상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렸고요. 암 경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드렸습니다. 네. 암에 한번 걸리신 분은 암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데요. 암 치료비만 잘 준비해 두시면 암은 극복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암에 한번 걸렸으니까 암 보험은 더 이상 가입이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돼요라는 말만 믿고 가입을 했다가 결국은 고지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걱정하는 전이나 재발에 대한 이 부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줄 그런 뭔가 나한테 거짓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를 알려줄 실력 있는 전문가, 검증을 끝낸 전문가가 저희 돈키호테에 있습니다.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모시고 온 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돈키호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집 보험 관련해서 그리고 또 내가 가입한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99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문가 상담,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주시면 무료로 여러분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자창으로요. 4294님께서 고지 위반 시에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환급도 안 되고 이거 해지가 되나요? 저한테 이득이 되게 해지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설계사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인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낸 돈도 못 돌려받고 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걸 물으시는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두 분? 가입한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궁금하고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가입하신 것 같으면 하루 빨리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요. 네, 이분이 언제 가입하신지는 얘기를 안 하셨죠? 네, 안 하셨어요. 지금 네. 주신 문자가 네. 끝입니다. 네, 사실 이 지금 가입자분의 이야기시니까 이제 본인께서는 대부분 다 제가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열이면 10분 다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못 물론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 들으셨는지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이 해지 환급금은 지금 현재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상담사한테 말했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네, 근데 그 증거도 예를 들어서 녹음 파일 같은 거.
안 돼요? 법정성. 법적인 분쟁으로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조금 복잡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4294님 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 그리고 또 그 보험에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이 고지 위반이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뭐 돌려받을 수 있다. 뭐 해지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도움 요청을 주시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99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사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521님 사연이네요. 제가 2019년도에 자궁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으로 치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완치 판정도 받아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목이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봤더니 고해감 진단비라고 있던데요. 식도암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네, 이 고해감의 분류가 사실 이 보험사마다 조금은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이 식도암은 고해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번 암으로 진단받더라도 보통 일반 암은 최초 1회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비를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 번 받은 이후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해감 진단비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하셨다면 일반 암 진단비를 받으신 이후에 고해감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렇군요.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고해감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을 말하는데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대 고해감으로 분류를 하는데 5대 고해감은 뭐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백혈병과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문자 주신 분이 고해감 진단비 특약이 있으니까 식도암인 경우 고해감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음. 구두로 고지한 것은 고지 의무 이행이 아니다. 네. 둘째. 보험가입이 우선이 아니라 보장을 먼저 살피자. 네. 자, 지금까지 경이로운 상담 우리 언니스 양지민 전문가, 이경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구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